맛이 넣어보니까 입에다. 그러니까 고기를 맛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고기가 더 맛있더라고요. 밥을 유난히 좋아하는 조선희 씨도 좋지 않은 식습관 때문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집안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주방으로 가는 조 씨. 점심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또 밥 먹을 준비를 한다. 간식 삼아 밥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먹다 보니 특별히 다른 간식을 먹지 않아도 하루에 식사만 4-5끼를 하게 된다. 덕분에 결혼 초에 비해 허리 둘레가 10인치 이상 늘었다. 전 간식처럼 밥을 잘 먹어요.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가도 누가 먹으면 가서 한 숟갈씩 먹다 오고, 아니면 이제 누가 또 맛있게 먹으면 또 먹고 싶으니까 가서 국에다 된장국에다 그냥 말아갖고 들고 와서 이렇게 잘 먹어요. 이러고 앉아서요. 살이 찌면서 몸에도 점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움직일 때마다 힘이 든다. 움직이기 싫고 운동 안 하게 되고 걷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일단 먹고 그냥 앉아만 있고 그러니까 살은 점점 찌는 것 같고, 살찌면서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몸도 붓는 것 같고 몸도 찌뿌둥하고, 그게 점점 악순환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을 비롯해 비만으로 고민 중인 6명이 병원에 모였다. 이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봤다. 대부분 육식과 탄수화물의 섭취가 높았고 과식을 하는 편이었다. 그러다 보니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등의 징후가 나타났고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도 보여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산화 지수가 높은 채소와 과일들로 구성된 항산화 식단이 처방됐다. 또한 무엇보다 식사량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고지방 음식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항산화 식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 3주 후 이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이형모 씨의 체중이 6kg 빠지는 등 건강 상태가 모두 개선됐다.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63에서 98로 40%가량 감소됐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평균 123에서 83으로 30% 이상 떨어졌다. 혈관 경직도 나이 역시 평균 72세에서 52세로 크게 좋아졌다. 특히 지질 과산화 손상 지표인 MDA 수치가 3주 전과 비교해 대부분 감소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도 역시 많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일, 채소 등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활성산소 혹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받은 물질이 안정화되는 그런 양상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몸에서 항산화 물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항산화 물질을 합성하기 위한 원료를 항산화 식단에 공급함으로써 산화 물질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전을 증폭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항산화 식품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 3년 전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황병호 교수. 항암 치료가 끝나고 그가 선택한 음식은 바로 토마토다. 토마토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전립선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익혀 먹거나 기름과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진다. 때문에 토마토를 살짝 데친 후 올리브유를 곁들인 샐러드를 황 교수는 끼니 때마다 챙겨 먹고 있다. 리코펜 성분을 잘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 처리를 해서 데쳐 먹는 것이 흡수가 잘 된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할 때는 큰 도마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먹죠. 과일과 채소는 함유되어 있는 파이토케미컬의 성분에 따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 고혈압과 동맥경화에 좋은 양파의 카르세트는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체내 흡수가 훨씬 잘 된다. 반면 자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열에 약한 수용성 색소로 익혀 먹기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은 열에 가열해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다. 즉 5대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도록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 호르몬이라든지 효소는 반드시 이제 단백질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 성분들인데 극단적으로 채식주의 혹은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이와 같은 효소나 호르몬의 합성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수도 있고요. 본인이 먹는 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과일을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만큼 당뇨라든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파이토케미컬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을 농축을 해서 흡연자들에게 먹였더니 오히려 폐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암협회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콩 속 이소플라본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보충제와 에스트로겐 보충제의 섭취를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음식으로 먹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또한 양질의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생활로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